어제 종일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통령의 트윗을 읽고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걸 보며 한편으론 무섭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통령을 칭찬을 해도 또 비판을 해도 우리 동지들은 나름의 주관대로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을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칼로 찔른 뒤에 아니면 말고라며 등을 돌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트윗 한 문장에 담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사과는커녕 사실 보도조차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왜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고발인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분노하실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단호했고 문장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거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던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제 허위임이 다 밝혀졌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토록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왜 이토록 고요한 걸까? 대통령이 느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언론 지형에 대한 깊은 섭섭함과 회의감일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나요? 치를 떨며 조중동을 원망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언론들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돈뭉치 사진을 일면에 싣고 조폭의 일방적인 편지를 진실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 보도들은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흉기였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 데스크들,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지금 그들은 정정 보도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언론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런 보도는 처음이 아니지요.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일부 언론은 늘 권력의 스피커를 자처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쓰게 하고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기록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언론인가? 아니면 흉기인가? 라고 말이죠. 대통령은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희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같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침묵이 정의를 대신하는 세상을 물려주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스스로 정정하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진실을 대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대통령의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해석도 덧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는 그 말씀,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울림은 무엇일까요? 오직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흉기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언론이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을 때 그 펜끝이 국민을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해석은 잠시 접어두고 갑시다.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복잡한 정치가 아닙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고와 드러난 진실에 대한 사실 보도. 언론이라면 마땅히 지켰어야 할 기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봅니다. 과거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가 쏟아냈던 그 날카로운 기사들,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 그 칼을 거두고 상처를 닦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침묵합니다. 대통령은 바로 이 비겁한 침묵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흉기라고 직설적으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는 희구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한다는 뜻이지요. 무엇을 그토록 바라고 계실까? 가짜 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입니다. 이것은 특정 세력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갈망입니다. 대통령은 그 언론이 그 맑은 강물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의 의도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건과 엮어 이야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심, 트윗 전문에 적힌 그대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거짓 보도로 입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받고 싶고 이제라도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언론 환경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그 순수한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단어가 가장 힘이 셉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외로울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트윗 마지막 줄, 이건태 의원을 향한
짧지만 묵직한 인사에 담긴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장동 의혹부터 조폭 연루설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요란했던 폭로들이 결국 무죄 판결에 따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이기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온 사람, 이건태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호인 이건태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정치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정치를 꿈꾸는지 잠시 내려놓고 봅시다.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그 모욕적인 공격을 받을 때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외면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법리와 증거를 챙기며 이것은 가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건태였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라는 이 문장 속에는 밤을 새워 변론서를 쓰고 세상의 매서운 시선을 함께 견뎌낸 교역자에 대한 깊은 예우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이 감사를 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 조직인 공치모와 연결지어 대통령의 의중을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고마움은 재판이 끝남으로써 전하는 변호인에 대한 순수한 사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글자 그대로 봐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사람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인간 이재명의 솔직한 성품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강물은 맑아야 하고 진실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진심이 왜곡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통령의 감사를 특정 조직의 의도와 엮어 흔드는 일은 잠시 접어둡시다. 이건태 의원이 공치모의 일원으로 해온 행위를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행위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